불길 속으로 2번 뛰어든 아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약속. 경북 안동의 작은 농가에서 발생한 화재. 새벽 3시 50대 아들이 80대 노부모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간신히 밖으로 내보낸 그는 다시 한번 사랑방에 계신 아버지를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발견한 건 문턱에서 쓰러진 채 아버지의 손을 향해 뻗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소에도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 효도하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일하면서도 새벽길을 달려 부모님께 반찬을 챙겨드리던 효자, 그가 남긴 마지막 발걸음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바쁘긴 하지만 부모님 생각은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죠. 안동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이 걱정돼서 주말이면 꼭 내려가곤 했어요. 형제들도 있지만 제가 장남이고 또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더 자주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죠. 원래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발하진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깨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서 그냥 차에 올랐습니다. 트렁크에는 며칠 전에 마트에서 사둔 과일이랑 반찬들을 실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배랑 사과, 그리고 아버지가 드시기 편하게 미리 손질해둔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밤 시간대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어요. 옛날 트로트 가요들이 나오니까 왠지 부모님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이 노래 아버지가 좋아하셨는데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죠.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갯길 중턱쯤 올라갔을 때 멀리서 뭔가 이상한 빛이 보였어요. 처음엔 가로등인가 싶었는데 자꾸 깜빡거리고 붉은 빛이 섞여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점점 커졌고 연기 같은 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방향이 우리 집 쪽이었거든요. 엑셀을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차가 흙길을 달리면서 덜컹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었어요. 지붕 절반이 이미 붉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차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시동도 켜진 채로 두고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소리쳤죠. 어머니, 아버지.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불길은 이미 지붕을 타고 집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런 건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이니까요. 방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소리치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웅크리고 계셨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약해 보여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빨리 나가요. 어머니 팔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옷을 움켜쥐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호야, 네 아버지는 사랑방에 계신다. 먼저 가면 안 된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 모셔올게요. 엄마는 먼저 나가 계세요. 어머니를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시면서도 제 소매를 놓지 않으셨어요. 명호야, 같이 나가자. 위험하다. 어머니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금방 모시고 나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랑방은 집 오른쪽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그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시며 주무시곤 했죠. 어릴 때부터 익숙한 그 길인데 지금은 불과 연기가 모든 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이미 깨져 있었고 검은 연기가 터져 나오듯 쏟아져 나왔어요. 옷으로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기어갔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손으로 더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죠. 사랑방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바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힘껏 문을 밀어젖혔어요. 아버지, 아버지,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을 더듬으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뭔가 부드러운 게 손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옷이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일어나세요.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으셨어요.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몸을 끌어안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농사일로 평생 고생하시며 마르신 몸이 제 품에 안겼죠. 아버지를 끌고 문 쪽으로 나아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문 입구까지 왔을 때쯤 갑자기 천장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뭔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불티가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재가 몸 위로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조금만 더 나가면 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안은 채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문턱이 바로 눈앞이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는데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논에서 일하던 기억,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으며 웃던 순간들, 가족들과 함께했던 명절의 풍경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마당에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대요. 명호야, 명호야. 목이 쉬도록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게 닿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셨대요. 내 아들이 안에 있다. 내 남편이 안에 있다고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고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미 집은 거의 다 타버린 뒤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대요. 오래된 나무 구조에 불이 깊숙이 번져버렸거든요. 해가 뜰 무렵이 되어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랑방에서 먼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저를 찾았대요. 문턱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은 채로요. 현장에 있던 대원 한 분이 그러셨대요.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셨네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대원들도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대요. 그 광경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소방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방화 같은 건 아니었어요. 오래된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집이 낡아서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게 불쏘시개가 됐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진 거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셨대요. 명호는 평소에도 참 효자였지. 주말마다 빠짐없이 내려와서 부모님 챙기던 아들이야. 농번기 때는 아예 며칠씩 내려와서 일손을 거들기도 했어. 모두들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한 이웃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날 왜 하필 그 시간에 명호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어. 평소엔 그렇게 이른 시간에 안 오는데 말이야. 마치 누가 부른 것처럼. 어르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른 거 아니겠나?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을지도 모르죠.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 직장 동료들, 사업 거래처 분들, 심지어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던 분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모두들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명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죠.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장례식장 분위기는 묘하게 조용했대요. 울음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침묵했다고 해요. 어쩌면 슬픔이 너무 커서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관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대요.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누구도 감히 어머니께 말을 걸지 못했어요. 어떤 위로의 말도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한참 뒤에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대요. 우리 명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이에요. 그 말에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참고 있던 분들이 모두 한꺼번에 눈물을 쏟았대요. 형사님들도 오셨어요.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목소리에도 울먹임이 묻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명호 씨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는데요.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안방으로 갔다가 사랑방으로 본능적으로 부모님만 찾아 움직이셨더라고요. 다른 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이런 현장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건 처음입니다. 명호 씨와 아버님의 위치를 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향해 있었다는 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어머니는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대요.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침묵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는 소리만 들렸는데 내가 혼자라도 나왔어야 했는데 그럼 우리 아들이 안 들어갔을 텐데 하는 말씀이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 상황에서 혼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명호 씨는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부모님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벽에 명호가 부모님 집에 도착한 게 기적이야. 평소엔 그 시간에 안 오는데 말이야.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효자의 운명이었던 거 아닐까? 부모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니까. 마을 어귀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새벽 3시의 약속 마이너스 마지막까지 부모를 향한 아들의 사랑을 기리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묵념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오래 사시지 못했어요.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컸던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대요. 명호는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착한 아들이었어. 그 아이는 누구보다 부모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켰어. 너희들도 그걸 잊지 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은 부모님과 저를 함께 모셨습니다. 세 분이 나란히 계시는 묘소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꽃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명혼의 가족이라고 부르면서요. 지금도 마을에서는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요. 저 집 아들은 정말 대단한 효자였어.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지키려고 했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난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면서요. 새벽 3시 제가 늘 부모님을 찾아가던 그 시간. 지금 그 시간은 마을 사람들에게 효자의 시간으로 불립니다.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한대요. 명혼의 가족이 함께 계시겠지.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을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문턱에서 쓰러졌을 때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어머니는 살려냈으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됐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시게 할 순 없잖아요. 제가 함께 있으면 아버지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게 자식의 마음이니까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앞으로 어머니 잘 모셔드려. 제가 못다한 효도를 너희들이 대신해줘. 어머니는 이제 많이 약해지셨으니까 더 세심하게 챙겨드려야 해. 가끔은 제 이야기도 해드려. 저는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을 거라고 말이야. 마을 사람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저희 가족을 잘 챙겨주셨잖아요. 부모님 혼자 계실 때도 자주 들러서 안부 여쭤주시고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앞으로도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불길 속으로 2번 뛰어든 건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다만 저는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들일 뿐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저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누구나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저도 그랬을 뿐이에요. 만약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지금 당장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처럼 갑자기 이별해야 할 수도 있어요. 후회 없이 사랑을 표현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주 전화드리고 가끔 찾아뵙고 맛있는 것 사드리고 그저 옆에 있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요. 주말마다 내려가서 부모님 밥 챙겨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간 보내는 거요. 새벽 3시에 출발했던 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버지가 저를 부르신 걸지도 몰라요. 명호야, 어서 오너라. 아버지가 기다린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깬 건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슬퍼요. 부자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요. 문턱에서 쓰러졌지만 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구했으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부모님을 지키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쯤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수고했다, 우리 아들. 하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실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할 거예요. 아버지, 저 잘했죠? 하고요. 어머니가 혼자 남으셔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형제들이 잘 모실 거라 믿어요. 저 대신 더 많이 사랑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도 저희 곁으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새 식구가 다시 만나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불길은 무서웠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또다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 거예요. 부모님이니까요. 제 생명을 주신 분들이니까요. 세상의 모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표현하세요. 행동으로 보여드리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처럼 갑자기 이별할 수도 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전화드리세요.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평생 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마지막까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새벽 3시의 약속, 저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부모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요. 비록 함께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게 저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하지만 영웅이라고 부르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부모님을 사랑한 아들일 뿐이에요.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다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켰을 뿐이죠. 하늘에서 어머니를 지켜볼게요. 아버지와 함께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가 보고 싶을 때는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사랑해요, 어머니.